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간 남자가 까마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을 생각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산 정상의 희망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19년 가을, 김상훈 씨는 53세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빈 통장과 이혼 서류, 그리고 등 돌린 자식들 뿐이었죠. 세 번째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일어설 수 없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년을 함께한 아내는 떠났습니다. 가장 아픈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 둘 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졌구나. 그는 매일 이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상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그는 집 근처 산을 올랐습니다. 사람이 없는 깊은 곳으로 천천히 마지막 걸음을 옮기며 산길을 2시간쯤 올랐을까요? 그는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초코파이 하나와 생수 한 병. 마지막 식사치고는 너무 초라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처 덤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까! 까! 다가가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질질 끌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쪽 날개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아마 다른 동물에게 공격당했거나 어디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까마귀는 상훈 씨를 보고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약해 보였죠. 상훈 씨는 한참을 그 까마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나처럼 끝인가 보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까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움직이려 했습니다. 상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초코파이 봉지를 뜯었습니다. 작은 조각을 떼어 까마귀 앞에 놓았죠. 까마귀는 경계하다가 천천히 다가와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도 생수병 뚜껑에 따라 주었습니다. 까마귀는 그것도 마셨어요. 상훈 씨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에서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요. 저놈은 저렇게 다쳤는데도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가며 버티는구나. 그 순간 뭔가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아직 다리도 멀쩡하고 팔도 성한데. 까마귀는 배를 채우고 나서 덤불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살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상훈 씨는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저 까마귀도 저렇게 버티는데 나도 한 번 더 해보자. 노가다라도 뭐라도 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 날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습니다. 53세 나이에 육체 노동은 쉽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 때마다 그 까마귀가 생각났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채로도 살겠다고 버티던 모습이요. 어느 주말 그는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까마귀가 살았을까 궁금해서였죠. 똑같은 장소에 가서 초코파이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까마귀 몇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중 한 마리가 날개를 약간 절뚝거리며 날았습니다.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상훈 씨는 그날부터 주말마다 산을 찾았습니다.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죠. 그리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갔다가 일터로 향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훈 씨는 이제 건설 현장 반장이 되어 있었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은 거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매주 산을 찾았습니다. 까마귀들은 이제 그를 알아봤어요. 그가 나타나면 여러 마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한 교감이 생긴 거죠. 2020년 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정상 쪽에서 까마귀들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궁금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매점이 있었고 한 노인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까마귀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수십 마리나 모여서 먹이를 먹고 있었어요. 장관이었습니다. 노인은 등산객들에게 음료수와 컵라면을 팔면서 틈틈이 까마귀들을 돌봤습니다. 상훈 씨는 이온 음료 하나를 사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까마귀들을 오래 돌보셨나 봐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15년 됐나? 이것들이 내 친구들이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까마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생 이야기까지. 노인은 박종수 씨라고 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매점을 하며 까마귀들과 살아왔다고 했죠. 그런데 박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병원에서 정리하라고 하더군.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산을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매점 정리는 괜찮은데 이것들이 걱정이야. 누가 먹이를 줄까 싶어서. 박 씨가 까마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랄까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는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르게 말했습니다. 박 씨가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장사를? 네, 저 까마귀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상훈 씨는 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다친 까마귀를 만났던 일, 자살하려다 돌아선 일, 그 후 달라진 인생까지.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까마귀가 자네를 살렸구만. 그럼 이제 자네가 까마귀들을 살릴 차례네. 2주 후 상훈 씨는 산 정상 매점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그만두고 작은 전세금으로 올린 돈으로 매점을 인수했죠. 모두가 말렸습니다. 53세에 무슨 산꼭대기 장사냐고요. 하지만 상훈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짐을 지고 산을 올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까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올라오면 반갑게 맞아줬어요. 상훈 씨는 까마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죠. 까마귀는 영리한 새였습니다.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장난도 칠 줄 알았어요. 그는 등산객들에게 까마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불길한 새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가족을 돌보는 새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직접 까마귀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매점은 까마귀 할아버지네로 유명해졌습니다. SNS에도 올라오고 방송에도 소개되었죠.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러 그리고 상훈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산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었는데 아저씨 이야기 듣고 힘을 얻었어요. 또 어떤 중년 여성은 이혼의 상처를 안고 왔다가 까마귀들을 보며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자신이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빚을 모두 갚았고 작은 집도 장만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들이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빠, 방송 봤어. 멋있더라. 딸도 주말에 매점을 찾아왔습니다.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며 아버지와 조심스럽게 대화했죠.
상훈 씨는 이제 56세입니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고 까마귀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그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날 산에서 만난 다친 까마귀가 천사였을지도 모른다고. 한 마리 까마귀가 한 남자를 살렸고 그 남자는 이제 수많은 까마귀들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기억하세요. 가장 작은 생명도 살기 위해 버티는데 우리라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